이 시간에 설명드릴 사례는요,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비과세 받을 때에 많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유기간 산정 같은 경우를 잘 못해서,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또 궁금해하고 또 혼란을 겪었던 부분을 실전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현재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벽산블루밍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타이틀이 원조합원이 재개발 아파트 신축 후 2년만 거주, 2년만 보유, 3년 보유는 안 했다는 거죠. 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느냐, 아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과세 판정할 때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산정에 대한 실전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틀만 보면은 양도일 현재 신축 아파트 미등기이며 종전 토지 등기 이전과 동시 분양계약서의 명의 이전에 의해 소유권 변동됨.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 지역에 가면은 등기가 사용 승인이 나고서도 한 2년이나 3년 있다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현장에 가보면 아파트가 멀쩡하게 1년 전, 2년 전에 신축이 돼가지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토지 소유권 등기만 명의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파트 건물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 등기만 넘어가지만 사실은 토지를 판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판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파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 건물 등기가 안 나 있기 때문에 토지만 이 토지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세법의 원칙에서는 비과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택 비과세만 있지 다른 거는 비과세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8년 작용 감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주택을 팔 때. 근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나중에 국세청 컴퓨터나 전산실 또 본청에서 체크를 해볼 때 이 일일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현장 조사하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 한은 토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대상이라고 판정해서 세금을 매기려고 일선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날라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에 대비해서 반드시 이 아파트는 재개발 아파트고 요러요러하게 주택 등기가 안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토지 등기만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는 미등기 건물은 아니에요. 이런 걸 미등기 양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합의 사정상 등기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주택을 팔았습니다. 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서 비과세 신청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세무간섭을 덜 받을 수 있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만 넘어가는 경우가 재개발 지역에서는 흔히 있지만 사실상은 아파트를 팔았다, 주택을 팔았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이 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개발 내역에 대해서 신고서에다가 내용을 적어서 신고를 해주면 담당 조사관이 훨씬 일 처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 봉천동에 있는 벽산아파트는 4-2 주택 재개발 사업이고 95년 5월 달에 조합이 설립됐고 2000년 3월에 관리처분이 났고 사용 승인은 2003년에 났다. 즉 한 3년 정도 걸렸네요. 3년 한 7개월 걸렸구만요. 그래서 2000년 3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한 3년 7개월 정도 공사를 내서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표로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전에는 산동네 무허가 주택이겠죠. 이 봉천동이 원래 산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무허가 주택이었어요. 무허가 주택이 있었고 요거는 공사기간인데 지금 관리처분이 2000년에 났으니까
2003년 10월에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3년 7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아파트로서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이 됩니다. 벽산 블루밍 아파트. 이렇게 세 단계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무허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2단계 공사기간 동안은 땅으로만 보유하고 있었고 재개발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이 계속 연결되고 있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사용승인이 난 다음에 아파트로서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대개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부동산 취득 내역인 여기 종전주택이 94년 1월 15일 날 취득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94년 1월 달에 무허가주택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이 2000년에 났으니까 거의 6년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6년. 그래서 종전주택에서 무허가주택은 6년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사는 이게 2000년에 나서 2003년이니까 거의 3년 몇 개월 되니까 3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국유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9년도인데 무단점유했던 날 소급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언제 팔았냐면은 쭉 이렇게 해서 청산금 뭐 1억 5천 내고 뭐 또 분양금은 이런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해서 사실상 팔은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2005년 12월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 12월에 팔았으니까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하면은 1년 8개월, 거의 2년이 안 되죠. 2년 한 10개월. 그래서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2005년 12월 29일 날 양도했으니까 이러네요. 지금 이런 상황일 때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 관리처분 인가 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조합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던 무허가주택이 이날 철거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철거하면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 공사를 해서 지으면은 지은 날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새로 따지는 경우가 새로 따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에서만큼은 이 토지가 계속 연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비록 건물이 철거돼서 요 기간과 공사했던 기간과 아파트가 지어진 이 전체의 기간을 다 통산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전부 합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간을 다 합쳐서 보유기간을 따지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꼭 전제 조건은 원조합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승계조합원일 경우에는 통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즉 중간에 입주권을 사신 분은 입주권 가지고 있던 기간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별도로 설명을 하고요. 이와 같이 통산하게 돼 있으니까 이 집을 이 사람은 몇 년 가지고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등기도 안 돼 있고 땅만 넘어가지만 6년, 3년, 1년 몇 개월에 해서 거의 10년, 10개월,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잘못 착각해서 아파트 지어진 날부터 1년 10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2년도 안 됐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부 나는 10년 동안 이 재개발의 원조합원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참 관할세무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무허가주택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추적을 해도 땅만 나오지 땅도 시효주 땅이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나타나요. 여기 공사할 땐 당연히 집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졌어도 등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땅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류만 보면은 집을 팔았다는 게 전혀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본인이 입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주택 확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관할구청에 가서 무허가주택 철거사실 확인원 같은 공문을 떼어서 옛날에 내가 주택에서 가지고 있고 주택에서 살았다. 이렇게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도 등기는 없지만 사용승인서를 첨부해가지고 여기는 실제로 아파트가 있다. 물론 관할세무서에 있는 직원이 이런 정도는 압니다만은 실제로 현장에 나와보지 않고는 또 모르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조합원이라면 이 전체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년 이상 보유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됐네요. 그럼 2년 이상 거주를 어떻게 볼 거냐인데 2년 이상 거주는 요 기간에 거주한 기간, 이 기간에 거주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그것도 합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허가 주택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재개발돼서 그게 다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이때부터 따지면 1년 10개월밖에 안 되니까 2년 못 살아서 난 비과세 못 받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주택에서 종전 무허가 주택에서 예를 들어 단 2개월만 살았더라도 2개월을 이 아파트 지인 1년 10개월하고 합치면 2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년 10개월만 있다가 팔더라도 요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얼핏 볼 때 아파트 지어지고 2년도 안 되어서 팔았다. 뭔 비과세냐? 등기도 안 나 있고 거주 요건도 안 되고 거주도 3년 이상 이때부터 따져야 되는데 안 되고 이때도 거주도 안 되고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 그 부동산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가 지어진 날로부터 3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할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손님들한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 물어봐서 승계조합원만 아니라면 옛날에 원조합원으로 샀던 이 기간을 다 합쳐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전에 멸실되고 철거되었던 이런 주택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은 주민등록 초본 띄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주기간도 아파트 지어지고 거주했던 기간과 합쳐서 2년만 넘으면 비과세를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에서 원조합원이라면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의 기간만 가지고 비과세 판정을 하지 말고 종전에 철거되었던 주택도 다 합산해서 판정을 하고 공사기간도 그렇게 판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주기간이 2년 1개월이라는 얘기는 2003년 이후부터 2005년 5월에 팔 때까지 요게 2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아파트 지어진 다음에 거주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2년 1개월 동안 여기서 거주하고서 팔았다. 즉 이분은 자꾸 3년을 남겨야 됩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 원조합원은 종전의 보유기간도 합산된다는 얘기를 어서 듣고 전부 합쳐가지고 2년만 딱 남긴 다음에 바로 팔아서 비과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 아까 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전 부분에도 토지만 나타나고 건물은 안 나타난다. 공사기간 당연하다. 또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에도 재개발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기가 없어서 주택 부분이 안 나타나서 과세관청에서 오해를 살 소지가 많으니까 관련 서류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신고를 해야만 세무서에서도 세무간섭을 덜하고 바로 비과세 처리가 된다는 점. 그래서 옛날 서류들을 분실하지 말고 잘 가지고 있다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서류가 없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신고서상에 자세히 공백이나 여백 부분에 적어가지고 신고를 하셔야만 별다른 간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만히 신고도 안 하고 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비과세더라. 또 비과세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더라. 그래서 가만히 계시고 있다가는 5월달 확정신고 기간에 안내문 같은 것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챙기려면 서류가 없죠.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서 이런 비과세 부분엔 서류를 잘 챙길 것. 특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